자,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트렌드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트렌드. 예,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장에서 관심을 안 받다가 아주 오랜만에 딱 주목이 되면은 딱 관심을 갖고 거기서 딱 매매를 하셔야 돼요. 질질 끄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시장 자체를 빨리빨리 따라가셔야 돼요. 제가 굉장히 느슨하게 말씀을 드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시장을 빨리빨리 못 따라가면은 결국은 좋은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끈기도 끈기지만은 타이밍을 잘 잡아내야 돼요. 첫 번째가 여기 보시면 여행주입니다. 자, 여행주.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먼저 밑에 거부터 볼게요. 밑에 거. 자, 멘트 좀 보고. 짧게 보시면 뭐든 힘든 법이죠. 예, 좋습니다. SK는 중장기로 보시고요. 좀 모아 가십시오. 그럼 오히려 큰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아까도 좀 말씀드렸군요. 예. 네, 변정아님, 예, 환장하겠네. 이렇게 적어 놓으셨네요. 그나마 SK가 점수가 낮을 때 산 건데 너무 단기적으로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세요. 단기적으로 너무 이렇게 막 어려워하면은 결국 못 견뎌요. 스스로 못 견뎌서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 그렇고요. 또 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항상 새롭게 뭔가 좀 그 이슈라든가 업종 이런 부분들이 탁 뜨면은 딱 집중을 하셔야 돼요. 느슨하게 보시면 돈을 못 버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 오랜만에 또 얘기가 나왔어요. 정부가 2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했죠. 4월부터 일반 국민 백신 접종 시작한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 1200만 명 1차 접종 예정이고요. 백신 접종 시작으로 해서 경제 정상화 기대감에 관련주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여행주하고 항공주예요. 여행주하고 항공주.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죠. 항공주부터 볼까요? 대한항공은 지금 유상증자 건 때문에 그죠? 조금 눌러줬을 때는 기회입니다. 제가 대한항공 투자할 때 어떤 개념으로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뭡니까? 공항에 사람이 붐빌 때까지 투자를 하시라. 항공주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신 분들은 미래에 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가봐야 돼요. 근데 진에어 같은 종목들은 LCC 업체들 막 이렇게 모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작은 항공사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주봉이거든요. 주봉. 자,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같은 그 차트적인 기법으로 이렇게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투자하기가 대단히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나고 나니까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당장 그 시점에서 느낌이 안 와요. 근데 우리가 진에어라든가 대한항공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나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예,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가지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죠. 내용 가지고 투자하면요, 차트는 좀 무시하게 돼 있어요. 예. 제가 파란색을 좋아해가지고요. 차트를 좀 무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좀 무시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투자 포인트를 삼아가면 지금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도 견딜 수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내용이 살아있으니까. 또 아직도 백신 접종 후에 또 많은 부분들이 또 이렇게 회복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항공주가 실적이 안 좋아요. 하지만은 이게 좋아질 거다. 앞으로 좀 여행주 항공 좋아질 거라는 그 시장의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주가를 견인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좀 가져가시면은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행주, 항공주 좀 말씀드렸는데, 항공주는 계속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여행주도 계속 말씀을 드리죠. 제가 뭐, 예전에도 뭐, 노랑풍선 많이 말씀드렸는데, 노란풍선도 계속 가잖아요. 노란풍선도 가고 롯데관광도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그죠? 예, 오늘도 올랐네. 예, 진짜 한 2주는 빠졌다 오늘도 올랐네. 그죠? 예. 그래도 하나투어 이렇게 가는 종목이 간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계속 좀 진행이 되는 건가 긍정적으로 오늘도 모두 또 가격 조정 나고 또 올라가잖아요. 이거를 계속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의 얽매에서, 종목 하나의 얽매에서, 종목을 하나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그 종목이 빠지든 올라가든 끝까지 한번 대응해보는 자신감과 그리고 투자 전략을 어느 정도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종목을 포트폴리오 하시는 분들은 또 경우가 또 다르겠죠.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예? 또 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여행주, 항공주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쿠팡 상장이 돼서 뭐 추가적인 관심주가 뭐가 있을까? 마켓컬리 관련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죠. 예민수의 라이브 쇼를 한번 돌려보시면은 얘기를 좀 많이 해놨고 종목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켓컬리 관련주, 이런 놀자 이런 관련주들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도 접근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트레이딩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포인트를 집어내셔야 돼요. 예, 그냥 차트적 관점이든 아니면은 뭐 대략적으로 잡되 분할해서 매수를 해주는 포인트든 아니면 지난번에 하나기술처럼 정확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서 수익을 내는 거든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포인트.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피 같은 돈이, 그죠? 예?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하나기술, 수익 나셨다고, 말씀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공략을 했던 포인트가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이 정도. 예. 지금 뭐, 오늘 며칠이고, 3월 15일이잖아요. 한 15, 이 정도 아니지. 지금 60분 차트 보고 있네. 3일치 볼게요. 여기서부터 본 것 같은데, 그죠? 네. 여기서부터, 이게 수익이 나는 시점 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하나기술 주자가 12만 8,900원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지지 가격대, 돌파 가격대 기억나시나요? 11만 9,800원이었거든요. 그죠? 11만 9,800원. 그 가격을 돌파를 하면은 의미있게 보셔도 됩니다. 아침에 시초가가 플러스로 출발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하나의 기본 컨셉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났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기준을 갖고 계셔야 돼요. 기준. 기준이 없으시면은 손해보세요. 예, 안 돼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보시면은 제가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더 이 기간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늘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기존에 계속 강조드렸던 게 어떤 종목들이냐면 풍력 에너지 그리고 건설 기계 쪽 그리고 또 최근에도 건설주도 한 어제부터인가요? 모멘텀 잡았죠, 건설주. 우리 얼마 전에 질문하시지 않으셨나요? 현대건설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이제 모멘텀 잡았어요. 건설주 한번 볼까요? 건설주? 현대건설. 현대건설 모멘텀 잡았습니다. 또 표시도 해놨네. 네, 잡았어요. 현대건설. GS건설. GS건설 모멘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으셨죠, 저한테. 대우건설.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건설주가 처음에 이렇게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좀 충족이 안 돼서 좀 빠진 것 같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대로 보유하시고 또 추가로 사주는 전략이 유효한 또 섹터의 업종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한 세 종목 정도는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게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이런 종목. 대우건설 저평가 매릿이니까. 지금 모멘텀 나왔잖아요. 그죠? 자, 건설주가 왜 빠졌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빠진 이유를 알면은 예, 대응이 가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주 주목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어제부터 징조를 보였고 오늘부터 대우건설은 모멘텀이 나왔고 현대건설도 그렇고 GS건설 오늘 따끈따끈한 거예요. 따끈따끈한 거. 예. 그래서 지금 볼게요. 네. 자, 건설주. 자, 건설주가 저는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하나 더 본다면 HDC 현대산업개발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 나오면서 건설주 올랐죠. 아니,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퇴하면 건설주가 오릅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센티멘탈, 시장의 어떤 관심을 좌지우지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이제 장관 선임 초기에는 정부의 주택 정책이 수요 억제에서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전환될 경우를 생각해서 수요를 입을 것으로 보고 건설주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랐어요. 하지만은 이 변창흡표 주택 정책이 공공주도 재건축 재개발 초점 맞춰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무너져 버린 거죠. 차트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공공 임대 관련된 재건축 관련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기대감이 사라진 거예요. 내렸죠. 근데 요번에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 LH공사 투기 의혹에 따라서 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히며 변 장관이 주도한 공공주도 개발 정책이 동력을 잃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 경우 다시 민간주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관심을 받고 그 경우에는 건설주 역시 실적 개선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건설주가 모멘텀 준 거예요. 나 가요 이러면서 이렇게 딱 신호를 준 거예요. 느낌 오죠? 현대건설, GS건설 나오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거 대우건설. 하나만 더 본다고 했죠? HDC 현대산업개발. HDC 현산. 그러면 거의 동일합니다. 요렇게 새롭게 딱 출연을 하잖아요?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 포트 담아놓고. 근데 지금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펼쳐서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쯤에, 담아야 된다 해서 담았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생각보다 주가가 잘 못 가고, 가격 조정이 나오네?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그냥 빠졌다고 막 사시는 게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좀 추세가 좀 반전이 되는 국면이 다시 한번 나오잖아요. 이때 자신감 있게 사는 거예요. 올라갈지 말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사고 흐름 죽었는데 다시 또 상방의 반전이 나오면 그때 자신감 있게 사줘 보는 거예요. 다음에 더 쏠 요량으로. 생각보다 분할 매수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시장에서 관심 받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익 나오면은 이렇게 좀 횡보할 때 좀 수익금 챙기고 그런 전략 취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그 뭐랄까 그죠? 자꾸 올라가는 것만 쳐다보고 계셔서 이런 포인트를 못 잡아내시는 것 같아요. 예. 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관련된 관련되어서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포착이 된 쪽이 이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건설업종 아까 기간별로 봤었죠. 네. 자,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 포커싱을 하셔야 되는지. 여기 지금 3월 8일부터 3월 10일 일주일간 가장 변동성이 컸던 업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일자리 요 부분인데 이거는 그거고요. 쿠팡이나 뭐 그런 마켓컬리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게 풍력 쪽이에요. 풍력 쪽. 풍력 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슨 그리고 저는 CS 윈드, CS 베어링 이런 종목들 그리고 저는 코럼 글로벌 이런 종목들을 좋아해요. 이런 종목들이 그 상당히 성과가 날 수 있어요. 코럼 글로벌 한번 볼까요? 다른 종목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이 보세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것도 이런 거예요. 뭐 더 올라갈지 말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쯤에 한번 샀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신호가 나와서 여기서 못 팔았네. 다 빠져버렸네. 그럼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흐름이 나오잖아요. 한 번 더 사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흐름이 쭉 나아졌을 때 이익 실현을 하시고 일정 비율을 추세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추세 대응 하시는 게. 예.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너무 또 종목을 루즈하게 보지 마시라는 거죠. 너무 루즈하게 보면 또 안 돼요. 다들 그런 패턴을 많이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매수를 하시고 정말 단타로 들어갔는데 손실이 나가지고 중장기로 박혀버린 경우. 그러면서 종목이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해해요. 그렇다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관리를 좀 하시라는 거, 관리를. 음. 아니다 싶으면 좀 치기도 하고, 예? 이, 무자르듯이 좀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좀 하시고.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하면은 그 종목이 수익이 날 때까지 끝까지 한번 버텨보든가. 예. 대신에 그 회사가 좋으면은 버틸만 해요. 크게 염려할 필요 없다니까. 너무 염려하시는 것 같아. 예. 제가 너무 열냈나요? 예, 열났나? 예. 아니, 제가, 우리 선배가 또 연락이 와가지고, 하도 하수 연락이길래, 계좌 한번 보내보세요. 이랬더니, 계좌가 엉망인 게 신용을 해가지고, 막, 50%씩 손해보고, 그냥. 아우, 참, 내가 엄청 뭐라 했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금융기관 직원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멘탈이 중요해요. 네네. 네. 그래서 또 한번 볼게요. 또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자, 건설기계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현대건설기계, DY파워, 진성TC, 뭐 흥국, 뭐 두산밥켓, 뭐 수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좀 봐줘야 돼요. 특히 이제 현대건설기계라든가 그리고 DY파워, 진성TC, 뭐 올라가고 떨어지고 못 올라갔다 떠나서 두산인프라코어 이 정도는 좀 봐줘야 돼. 기본 예의, 기본 예의. 지금 미국에서 부양책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인프라 쪽으로 돈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목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이런 걸 또 벌써 신호가 엊그제 물론 하나, 둘, 셋, 넷, 4일 전에, 4일 전이면요. 3월 9일이에요. 3월 9일날 신호 떴는데 다음날 아까 살짝 눌렀을 때 사줬으면은 그 다음날 21% 먹었지. 많이 올랐잖아.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 추세된 건 사실 추세된. 네. 또 잠깐 또 볼까요? 열 좀 시킬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조금 준비한 내용도 좀 볼게요. 자, 네, 그런 거고.
네, 그래서 건설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또 아까 말씀을 또 드렸는데, 제가 오늘 지금 자, 오전에 한번 볼게요. 자, 오전 시장을 제가 한번 정리를 했었어요. 정리했고, 아까 히토류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오전도 뭐, 오늘은 좀 뉴스가 크게 그런 게 없었네. 네. 관심주 조금 들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 황사 아시죠? 황사, 마스크. 지금 내일 새벽이 최악의 중국발 황사가 덮친다고 합니다. 마스크 꼭 챙기시고, 예, 잘 쓰시고 다니셔야 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여기 보면 베이징 외출 자제 이래가지고 나오거든요. 중국 내륙에서 발원한 최악의 황사가 16일 새벽 한국에서 상륙할 전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크린의 사이언스가 5% 이상 올랐어요. 그거 한번 볼게요. 네. 황사 우리가 지금 마스크 하고 다닌다고 해서 이 황사를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는데 관련주들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네. 뭐 꿈틀꿈틀합니다. 그죠? 타이밍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누가 좀 모멘텀 한번 잡아준다면은 외국인도 조금 들어왔어요. 네,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조금 들어왔다는 사실. 그래서 크린앤사이언스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크린앤사이언스를 거래하기 전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최소한 재무적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자본 총계가 533억 대비해서 1441%예요. 그러면은 좀 빠져도 기다리실 수 있죠. 맞죠? 그러면은 이게 괜찮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기사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크린앤사이언스 조금 괜찮아 보이네 이런 느낌까지만 받았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죠. 자, 조선주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조선하고 기계. 아까 기계는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현대건설기계라든가 진성TC라든가 DY파워라든가 이런 종목도 관심 가져야 되고 조선은 한국조선해양하고 대우조선해양 관심 가지셔야 돼요. 제가 기존에도 말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갖고 계신 분들은 단번에 올라올 수 있다고 팔지 마시고요. 좀 어느 정도 가격 올라왔을 때 파세요. 이제는 바닥까지 올라오는데 뭐 벌써부터 팔면 되겠습니까? 그죠? 또 잘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의 조선 쪽의 사업 부분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현대중공업이 상장이 되면은 한국조선해양의 지분가치 반영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또 올랐네. 네.